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8월 4일 오후 10시 5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올라온 뉴스네요. 트라벨라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첫 숙박 예약이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여행 서비스 예약 플랫폼이 바로 이 트라빌라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트라발라네요. 네, 트라발라에 이 숙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요, 블록체인을 통한 계약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첫 숙박 예약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 뭐 어떤 기반이었는데 BNB 기반이네요. BNB 체인 기반으로 했으니까 바이낸스 코인 기반으로 예약 플랫폼 베타 버전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터로 2000 USDC를 결제해가지고 숙박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전에는 뭐 코인으로 뭐 하냐, 코인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행 기반 예약 플랫폼에서도 예,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USDC를 사용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뭐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시 말하자면 블록체인 계약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안성, 안정성 모든 것들이 확보가 되겠죠. 요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트위터 일론 머스크 소송 관련 바이낸스 증거 자료 요청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수계약 파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트위터가 바이낸스 등의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했다. 바이낸스가 요청한 자료는 트위터 내 스팸 및 유령 계정의 수를 트위터가 축소 보고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인수하는 것을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트위터 내 스팸 및 유령 계정의 수를 트위터가 그동안 보고할 때 축소해서 보고했다. 그래서 나는 사기 계약을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트위터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보니까 뭐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랑 S&P 500 정도는요.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도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다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2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 되었다. 1.74%.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함에 따라 채굴장들이 채굴기를 잠시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채굴을 해서 얻는 비트코인 원가보다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가 22,000불, 24,000불 이 정도였거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불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채굴을 하는 가격이나 거래소에서 사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이런 거로 봤을 때 다시 채굴기들이 다시 많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는 소리는 최근에 많은 채굴기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블랙록 기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제공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아마 코인베이스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본인들의 파트너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또 블랙록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라든지 아니면 문의가 많다는 거겠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 많은 부호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ME 그룹 8월 29일 유로화 표시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CME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 상품 거래소예요. 예, 근데 CME에서는 이미 선물 ETF가 승인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선물 ETF를 진행을 할 때 그동안은 그 달러화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로화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호재죠.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가 좀 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기사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사가 최고의 호재라고 봤거든요. 네, 오늘의 가장 큰 호재 뉴스는 이겁니다. 일본 업계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이요.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시장입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주식한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모두 몰래 몰래 비밀리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요. 과세를 할 때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해버려요. 종합과세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그 세율을 매길 때 수익 구간이 있죠. 뭐 1억을 번 사람은 뭐 25%, 뭐 2억을 번 사람들은 35%, 뭐 3억을 이상 번 사람은 뭐 5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내가 급여로 받은 월급만 종합과세를 하고요. 그 밖에 과세들은 기타 과세라든지 다른 걸로 빼거든요. 그래서 내 그 월급이라든지 내 사업 소득에 대한 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주식을 번 거는 그 번 만큼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부과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합쳐져서 과세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이 3천만 원이야. 연간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합세가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과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셌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 몰래 몰래 한다고 했잖아요. 또 왜 몰래 몰래 할 수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예? 일본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해서 얼마 벌었는지, 이 사람이 뭐 코인에서 얼마 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가 신고하는 제도예요, 신고.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거에 대비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래 몰래 하면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왜? 신고를 안 하면 되니까. 물론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징벌적 과세로 인해서 엄청나게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극적이고 조금 약간 다단계 형태로 약간 음지에서 활동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 크립토 업계에서 이번에 그 정부에게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세율도 20%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정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였거든요. 일본 자금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관급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양지로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수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일본 관련 코인들도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에이다 얘기하잖아요. 에이다 일본 쪽에서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테조스라든지 몇몇 코인도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일본에 상장된 코인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 일본에 상장된 코인들이 조만간 일본 매수세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상장된 코인이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뭐 마음대로 뭐 상장시킬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모든 코인들을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특정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코인 상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소에서 작은 숫자의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물렸을 때는 그 코인들 전부가 순환 펌핑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7월 NFT 거래량 10억 달러 하회, 2021 6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NFT 인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NFT 가지고 자금 세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NFT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자금 세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로 많이 막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스비도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점점 하향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 투모로우 크립토, 투모로우 크립토에서 스펙 합병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뭐 아무튼 나스닥 상장사하고 합병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악재는 아니겠죠, 뭐. 네, 0.01개 이더리움이 이상 보유 이더리움 주소수가 3개월 내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주소수가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거는 개인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뭐 이더리움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지갑을 한 명이서 뭐 100개, 200개, 1000개, 만 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장난을 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갑수가 이 투자자들의 인원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혼자서도 몇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주소만 한 20개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갑수만. 그 중에서 한두 개밖에 사용하진 않지만. 예. 네, 마이크 세일러가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CEO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CEO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미 4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고 지금은 CEO를 내려가지만 그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든 거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회 이장직을 맡아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죠. CEO 같은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EO 자리에서 내려오면 일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대놓고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PwC 전 임원 두바이에 7,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걸 떠나서 뭘 우린 지켜봐야 될까요? 최근에 두바이에 크립토 관련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만들어진 건 헤지 펀드를 설립한 거죠. 두바이에다가 헤지 펀드를 설립했다는 소리는 두바이에 있는 돈 많은 우리 오일 형아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스틴 선이 POW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 체인에 이더리움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트위터에서도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뭐 이더리움이 8월 둘째 주인가 8월 18일인가 19일 날에 머지로 POS 전환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 개발진들에게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몇 개 기부할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부하겠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이더리움 머지 이후 글로벌 기관급 자산 된다. 이 머지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머지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되는 것을 머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되고 나면은 글로벌 기관급으로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현재 이더리움 앞으로 2주 뒤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거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임원 암호화폐 항상 존재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망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과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미국에서 관련 필수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거고 그 통과가 됐을 때 이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 내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달까지 각 기관들에게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각 부처마다 보고서를 내라고 했죠. 보고서 발표가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2달 뒤가 나오면요, 이제 종합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각 그 기관들에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인 데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도 관련된 어떤 법안들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뉴스예요. 네, 미국 페어팩스 퇴직연금 이사의 디파이 이자 농사 투자 승인. 아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은요, 상당히 큰 투자 자금입니다. 퇴직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투자한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내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에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큰 수익을 주는 것보다는 가장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디파이 이자 농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서도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네, 유럽 자산 운용사 예, 암호화폐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앞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은행 등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었다. 네, 여러분들은 돈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었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암호화폐가 이제는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투자 기관에서도 암호화폐가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경찰청 19억 들여서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을 구매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해킹을 당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하면 그 코인이 어느 경로로 돌던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누군가가 팔아서 현금화를 하겠죠. 누군가는 팔아서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현금화를 하는 것을 추적해가지고 해킹한 범죄자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범죄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을 받았을 때 그를 역추적해가지고 법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기술이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경찰청에서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엠번방 같은 경우도 이걸로 잡힌 거죠. 어떻게 잡았냐면은 비트코인으로 회원 가입비를 받았잖아요. 그 회원 가입비를 받은 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어차피 어떻게든지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 현금화하는 거를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조수비는 그렇게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을 구매했다는 것은 뭐 국내에서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아서도 해외에서 다 빼돌릴 텐데. 네, 가이아 일본 업계 최초 도쿄 오사카에 암호화폐 ATM기 설치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본에 관련된 얘기했죠. 일본이 정말 큰 손입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요. 2013년, 2014년도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초창기에는요, 일본이 가장 큰 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운틴 곡스라는 거래소도 일본 거래소였고요. 근데 거기서 해킹을 당하면서 완전 망한 거죠. 아무튼 일본이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손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다들 비밀리에 세금 때문에 투자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이 분리과세와 세금률 20% 정도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런다면 아마 많은 일본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요. 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도쿄와 오사카에는 암호화폐 ATM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없죠. 한국에는 ATM기가 설치가 안 되네요. 아무튼 1년 이내에 일본에 50개 정도의 ATM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럼 비트코인 ATM기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할까? 이것도 방송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요, 거래소에 가입도 해야 되고,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입금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카드로도 못 사죠. 근데 ATM기가 있으면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비트코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요, 보세요. 여러분께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코인이 좋은 코인인가 나쁜 코인인가 볼 때는 이런 에이팅계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 뭐냐. 근데 뭐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제가 항상 그러죠. 얘네 네 개는 메이저라고요. 여기 원래 리플까지 들어가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정통 강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고 사셔도 됩니다. 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다음 주 8월 7일부터 열립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립토 관련, 이 블록체인 관련 대표단들이 한국에 다 와요. 이번에도 누가 오냐면요. 비탈릭 오고요. 이더리움 창시자 오고요. 그리고 차펑자 바이낸스 대장도 오고요. 그 밖에 뭐 여기저기 많은 폴리곤 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대표들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비탈릭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주간 동안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테헤란노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호텔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일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벤트 초대장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올 수 있다고 초대장 준다고. 그래서 저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좀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들 좀 얻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페트 블록에서 진행하는 메인 프로그램은요. 현재 입장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입장료 100만 원 내면은 그 밖에 애프터 무슨 뭐 모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표는 못 구했어요. 아, 돈 주고 사기는 아까하고 기다려 보는데 못 구했네요. 상대 매년 나올 때마다 지원받아가지고 놀러 가곤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저기 커뮤니티 다니 보시면요. 그런 모임 같은 거, 초대장 같은 거 많이 나눠줄 거예요. 시간 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룸버그 보고서 비트코인 여전히 잠재력이 높다. 200주 EMA 하단에서 하단이 깨진 거는 매우 큰 바닥이라는 거고 비정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바닥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립토펑크 지난 24시간 동안에 500% 급증했다. 크립토펑크는 뭐냐면 NFT 관련 NFT에 NFT. 우리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레고처럼 생긴 어떤 프로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크립토펑크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비트포인트 재팬 일본 거래 최초로 클레이 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네, 비들 아시아 비탈릭 블록체인과 통합 흥미로워 많아지면 좋겠다. 크립토 서울 주최로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을 진행 중인 비들 아시아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재 비탈릭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관련된 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들 네, 이렇게 보시고 또 새로운 뉴스네요. 네, 1비트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역대 최대다. 이것도 다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요. 한 명에서 100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개씩 다 쪼개가지고 지갑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뉴스 보신 것처럼 오늘도 희망적인 뉴스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 아직까지 마이너스 높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게 오고요. 많은 지표들은 현재 자리가 바닥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저께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 가져보시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끝이요.